안녕하십니까. 소방기술사 기본심화 연구 그리고 첨삭반 담당하고 있는 전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이제 실제 답안 사례들 같이 보면서 첨삭할 때 좀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주 저희가 뵙고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가능한데, 비대면 첨삭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좀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같이 좀 보고요. 먼저 교시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첨삭하신 거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빠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화면을 같이 보시면 1교시부터 문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교시는 사실은 1교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13문제가 있고 10문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수가 많아요. 그래서 패닉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특히 첫 문제, 첫인상이라 그러죠. 첫인상에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시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124회 때 첫 번째로 했었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10분을 초과했습니다. 한 12분?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뒤쪽 템포가 다 꼬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갖고 좀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는 아는 거 위주로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13문제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은 내가 아는 문제 위주로 보시고 어려운 건, 약간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십시오. 왜 그러냐? 뒤에 나올 건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는 거 위주로 탐색하시라. 그 다음에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 선정을, 누군가는 제일 자신 있는 문제 써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짧게 쓸 수 있는 문제 써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이 써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답을 아는 거. 내가 시간이 오버타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첫인상이 부실하지도 않고, 명확하게 나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딱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다음에 한 두세 줄 더 쓸 수 있고 많이 해본 문제를 먼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선택했으면 문제지에다가, 예를 들면 3번 문제,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쭉쭉쭉 해서 13번까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3번을 먼저 선택했다 그럼 여기다가 동그라미 1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몇 번을 풀었는지, 몇 개를 풀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 문제지에 번호수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주의사항이 3번 문제를 처음에 풀었으면 답안에 문제 3 이렇게 써야 되죠. 근데 제가 2번 그랬어요. 문제 1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3번 문제를. 이런 경우는 0점 처리된 기억은 없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시험 요령에 문제 번호를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쓰는 경우에 채점자가 이걸 갖다가 0점을 주더라도 사실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항상 저의 경우에는 특히 1교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끝나기 한 2, 3분 전에는 요 문제 번호를 꼭 체크를 하십시오. 내가 문제 번호를 잘못 적진 않았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죠. 마찬가지로 지금 12문제가 남을 건데 12문제를 쭉 봅니다. 쭉 보고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거 골라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풀 때쯤에는 이미 처음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될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10문제를 우리가 잘 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로 13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모르는 게 나오고 나머지 한두 문제는 애매한 게 나와서
10문제 딱 해피하게 딱 고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한 8문제 아니면 9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하나는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써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13문제 중에 4문제 몰랐으니까 4문제까지 다 공부해서 다음에는 또 알 수 있게 해야겠다. 다음에 또 4문제가 모르는 게 나와요. 계속해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 같다가 모르는 걸 쓰는 거예요. 그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비슷한 개념 갖고 쓰는 거죠. 문제의 어떤 결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135회에 공동수가 나왔죠. 공동수가 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건 공동현상이네. 물론 이게 꼭 맞진 않아요. 꼭 맞진 않지만 요것 갖다가 설명을 어떻게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우리가 부분 점수라도 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 점수 받으시고요.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항상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에서 4교시를 볼게요. 2에서 4교시. 2에서 4교시는 나름대로 시간은 충분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만 선정을 할 때 조금 전략이 필요한데 먼저 일반 화제는 지양하는 거죠. 안 쓰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뭡니까? 땡땡 화재라고도 하는데 창고 화재, 항공기 화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화재 이런 것들은 너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풉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이제 항공기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정말 그런 누구와 보더라도 이건 전문가가 쓴 거다라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지 반드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채점관께서 또 요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셔야 되는데 채점관께서 또 모른다 아니면 모르는 거니까 휙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화제는 가급적이면은 잡지 말아라. 6문제 중에 내가 5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산이랑 유도 문제. 저희는 요거 이제 불나방족이라 그러죠. 불나방족. 계산 문제 틀리면 0점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다. 그러면 이제 잡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4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빵점 맞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3문제 갖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가급적이면 확신이 있을 때 접근을 반드시 하시라. 그 다음에 1교시는요. 계산 문제가 맞으면 거의 8점에서 9점 정도 줄 겁니다. 근데 2에서 4교시는요. 문제의 답만 맞췄다 그래서 고득점을 주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한 12점 이렇게 깔고 갑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명이 있어야 돼요. 요것과 관련된 어떤 우리 개요라던가 뭐 적용이라던가 결론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준비를 해 놓으셔서 항상 계산 문제도 계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곁들여 주셔야 된다. 다음으로 채점관은 뭘 좋아하냐? 답이 명확해야 돼요. 딱 봤을 때 답이 보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찾으면서 그럴 시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답안을 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답이 딱 보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 그리고 그 뒤를 보니까 심화 내용들이 딱딱딱 있는데 이게 답이랑 어울립니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창하게 늘어지는 서술. 일단 서술이 3줄, 4줄 이렇게 되면 안 읽힙니다. 교육사님들께서도 공부하실 때 교재에 서술이 3줄, 4줄 되면 읽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서술, 뭐 예를 들면은 뭐 메커니즘, 그 다음 그래프, 표,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쓴다던가 이런 게 중요하고요. 서론에서는 개요 써주고 본론에서는 답을 써주고 그 이후에서는
결론 이후부터는 심화. 이렇게 이어져야 사실 채점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야 채점할 때도 더 설득력이 있고요.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기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좋은 답안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3요소를 결정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모든 문제는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지. 요지가 뭐냐?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왜 물어봤는지. 출제 이유, 출제 요지. 어떤 우리가 뭐 화제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뭐 법령의 경우에는 개정이 필요해서 아니면 뭔가 사각지대가 있어서 또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된다.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이게 우리의 뭐가 되니까 서론, 결론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할 때 요지를 파악하는 훈련, 요거 관련돼서 어떤 방대신문에 뉴스가 나왔는지 좀 찾아보는 훈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제자는 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냥 뭐 이거 물어봐야지, 저거 물어봐야지, 오늘은 뭐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출제하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출제를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 면접도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마감제 기준에 대해서 써라. 그럼 이거예요. 마감제 관련돼서 개선 방안이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어떤 공통분목,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까지를 얘기하길 원해요. 그래서 마감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써줄 것이고 그 다음 마감제 기준에 대해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결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본 화제 때에도 마감제가 가연성 단일제를 써서 화제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마감제에 대한 단속도 되게 중요하다. 뭐 소화배관, 뭐 아니면 뭐 기계설비배관 이런 것들 불연제를 사용해야 된다. 보온제 같은 거, 덕트 단일제 같은 거, 불연제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어야 사실 좋은 답안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요소라는 건 뭐냐? 요지를 알고 있어서 서론, 개요를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 물어본 답을 쓰는데 이때 답이라는 건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해야 되면서 거기다가 내 생각을 조금씩 가미를 하면 더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것만 딱 똑같이 쓰기보다 여기다가 설명을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약간씩 곁들이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상당히 좋은 답안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 방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NFPA 기준,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 기술사회, 기술 지침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뭔가 이것 관련돼서 새로운 내용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요. 구간이 명강이라고 구간에서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쓸 때 차용해 오는 거죠. 빌려오는 거죠. 서로 연관되도록. 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